오늘의 보험 핫이슈 첫 번째는요. 어린이 보험 보장 선택입니다. 자, 지금 태아보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정말 어린이 우리 학생분들의 보험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30세 이하 성인분들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고요. 또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창에 여러분 자녀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참 중요하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양수지 전문가님, 네. 이 어린이 보험인데 성인도 준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보험은 무조건 어린이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만 30세까지 어른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지금 임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태아 특약만 넣어서 어린이 보험으로 처음 준비를 하시는 건데 네. 이 어린이 보험 준비를 하실 때나 마찬가지고 또 어른들이 이제 일반 보험을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내 보험에 진단비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 이 진단비라고 하는 것은 3대 진단비를 의미를 합니다. 암, 뇌, 심장 진단비인데요. 암은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은 걸린다라는 질병 확률이 높은 질병이고 네. 그다음에 뇌랑 심장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인이 사망 순위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아. 질병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3대 진단비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또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바로 3대 진단비겠죠.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한다는 건 첫 번째 기초 설계 사항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배준원 전문가님, 이 3대 진단비 다음에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질병후유장애라는 담보가 있는데요. 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얻어 어떤 내 몸의 운동력이라든지 원래 갖춰야 되는 어떤 기능이 좀 상실한 상태를 의사가 판단했을 때 돈을 주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담보로 보이는데요. 네. 심플하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디스크가 있습니다. 아. 요즘에 굉장히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 이제 허리를 밀어주는 의자 같은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해도 가벼운 디스크를 앓는 분들, 또 심각한 디스크를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디스크를 진단받게 되면 어느 그 정도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 네. 운동력 상실, 즉 허리가 조금 30도 굽어야 되는데 2도밖에 안 굽고 10도밖에 안 굽고 하는 정도에 따라서 후유 정도에 따라서 후유장애 이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걱정하는 치매가 있습니다. 이 치매도 등급이 있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장애 정도의 상태가 되게 되면 후유장애, 즉 질병 후유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인공관절 수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네. 한 번쯤은 또 인공관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5, 60대 우리 시청자님들이 계실 겁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한쪽당 30%의 후유장애를 받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누적으로 60% 정도의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제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들이 벌써부터 그럼 후유장애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그러게요. 수 있지만 네. 어린 친구들도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 내부의 어떤 장기에 대한 수술을 받거나 또는 부위별로 또 다칠 수도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를 고르게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험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프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린이 보험이라는 게 어릴 때 가입할 수 있지만 평생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보험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예전에 준비했는데 과연 보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81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지영 전문가님, 네. 저희가 3대 진단금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암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거 준비할 때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 범위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증권을 같이 펼치면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네. 살펴보면 좋은데 이제 일반암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유사암 그리고 특정암 그리고 고액암 암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유사암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갑상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피부암 요즘에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 특정암은 생식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해감은 백혈병, 뭐 골수암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암보험 준비했다라고 있다가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이 안 나와요. 이런 아. 것들은 내가 그 진단금을 수령할 수 없는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암보험 준비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온다. 이게 아니고 보장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일단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린이 보험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아닌 네. 유사암만 나뉘어져 있고 특정암과 고해감 이런 부분이 일반암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 준비했다 이러면 그냥 다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진단비를 받았을 때. 네.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 대한 장점은 이런 부분이고 성인 보험도 마찬가지 암보험을 준비했다 하시더라도 내가 좀 세부적으로 어떤 암 진단비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와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미 어린이 보험, 이 자녀분들을 위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요, 보험 증권을 찾아보시고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어서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참 많지만요, 요 납입 면제 조건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납입 면제 같은 네. 경우, 납입 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어른 보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암 진단비 그리고 뇌와 심장에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보다 보장 범위가 더 좁은 뇌출혈로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보장 범위가 좀 좁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6대 질환 납입 면제까지 이제 되는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에 대해서 방금 보장 범위 넓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뇌와 심장도 혈관 질환까지 좀 보장 범위 넓게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후유 장애도 상해나 질병 50% 이상 후유 장애까지 그리고 양성 뇌종양 그러니까 성인 보험보다 더 많은 어떤 그 건으로 납입 면제 기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납입 면제 기능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어린이 보험에는 뭐 유사암을 판정을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 그렇다는 건 쉽게 말해서 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도 어린이 보험에서 납입 면제가 되고 성인 보험에서는 납입 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수진 전문가님, 요 암 말고도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제 암 진단비가 범위를 크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드렸다면 네. 저는 2대 진단비의 좀 범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방송을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뇌혈관 진단비,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 2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이유는 사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건데 1위가 악성 신생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네. 2위는 심장질환, 오. 그다음에 3위, 4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을 포함한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가장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졸중과 뇌출혈을 포함한 보험에서 가장 큰 범위로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보험이나 그다음에 내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준비하실 때 작은 범위보다는 더 큰 범위로 2대 진단비를 준비하신다라면 내가 뇌나 심장 쪽에 혈관 쪽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범위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범위로 준비를 하시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대 진단비 자체가 그걸 준비하셨느냐 안 하셨냐도 중요하지만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하셔야 나중에 좀 더 편안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미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미처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습니다. 자, 배지영 전문가님, 그러면은 만약에 3대 진단비를 다 준비했다 하면 추가로 어떤 걸 준비해야 좀 탄탄하게 보장이 설계가 될까요? 그 다음은 수술비. 아. 뭐니 해도 수술비입니다. 네. 자, 이유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실 때 일단 진단받고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우리가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수술비는 여러분 몇 번 나와요? 무제한으로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수술비를 준비하셔서
그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제 수술에 대한 좀 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수술에 대한 그 건수를 한번 살펴보면 점점 건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환자들이 많아지고 더욱더 의학기술이 발달된 걸 수도 있지만 수술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정 전문가가 진단비 중요하다 했으니까 진단비만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준비하시면서 수술비도 또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수술을 좀 준비를 해야 되냐. 증권을 보셨을 때 네. 뭐 상해 수술, 질병 수술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적혀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정액 수술이라고 해서 정해진 금액만 수술비가 나오는 거예요. 뭐 상해 코드 받았으면 100만 원, 뭐 질병 코드 받으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건데 네. 요즘은 종수술, 대수술 그리고 어떤 질병에 대한 특정 수술 이런 카테고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액 수술뿐만이 아닌 이제 1종부터 5종, 많게는 7종까지 수술 사이즈나 크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따로 수령하는 종수술 네. 그리고 뭐 64대, 100대, 101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종류를 포함하고 있는 대수술 그리고 질병에 대한 쪽집게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까지 알차게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저희 전문가와 같이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네, 수술비를 준비한다는 게 참 중요하고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복층 설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배정 전문가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수술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지는 종수술비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함께 준비하시면 중복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수술비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샵 8181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배준환 전문가님, 어린이 보험하면은 또 뭐 성별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특약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어린이 보험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험사가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네, 여아, 남아 구분 없이 네. 아이들에 대해서 딱 맞춘 어떤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남아이든 여아이든 이제 어린 시절에 가질 수 있는 질병들을 좀 범용적으로 많이 넣어놓은 것이 어린이 보험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본다면 아무래도 남아가 여아보다 즉 아들이 네. 딸보다는 좀 더 위험하고 좀 더 액티비티하고 네. 좀 더 이제 다칠 확률도 많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해 즉 다치는 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이라도 더 해놓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예요. 뭐 네. 골절이나 뭐 화상, 뭐 상해 수술이나 상해 입원, 후유장애 이런 것들을 좀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여아의 경우, 이제 딸의 경우에는 반대로 감기라든지 이런 좀 잔병 치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새로 나온 특약 중에서 이제 그 독감 예방비 또 독감 치료비 이런 또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또 남아 여아 구분 없이 물론 준비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아의 이제 딸한테 조금 더 준비해 준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 지금 문자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문자 열려 있으니까 샵 8181번으로 여러분 자녀분들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으로 미리 보내주신 이 시청자님의 사연을 좀 보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먼저 만나볼까요? 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 하셨는데 22세 여성분, 대학생이시네요. 지금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이사항을 보니까 암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22세 여성분이니까요. 양수진 전문가님, 요 분은 사실은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22세니까. 그런데 30세 이하니까 지금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훨씬 네. 유리합니다. 지금 사연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님이 방송을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린이 보험이지만 그리고 20살이 지난 내 자녀가 성인이긴 하지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보험에 성인들이 준비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네. 일단 한 보험 증권 안에 내가 준비하고 싶은 진단비, 수술비, 그다음에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약들을 한 번에 큰 한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성인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으로 그리고 더 혜택이 많은 납입 면제 기능까지 가져가시면서
있어서 이 보험을 기초부터 튼튼하게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 20대이신데 어린이 보험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문자 정말 잘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배지영 전문가님 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암 가족력이 있으세요. 네. 이럴 때는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족력이 있다라는 것은 네. 다른 분들보다 암 발생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께서 진단받은 그 암에 대한 질병 코드나 그 네. 부위가 어딘지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신 후에 그 부위에 잘 맞는 보험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진단비는 대략 어느 정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또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무조건 많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무조건 하실 수 있는 만큼 네. 많이 준비하시고 보장 범위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암도, 유사암도, 특정암, 고액암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이 문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부위를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따로 저희가 또 연락을 드려서 이제 그 부위나 이런 것들을 들은 후에 그다음에 저희 전문가와 같이 동행해서 그 필요한 진단비만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암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지금 22세 우리 여성 시청자님께서는 암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마음을 대입해 보니까요. 뭐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요새는 뭐 항암 치료 특약도 있고 재진단암 관련한 특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배준환 전문가님, 만약에 어린이 보험 하나만 준비하면 요 다양한 보장들을 다 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아. 이제 어린이 보험이 그 자체가 이미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아. 어린이 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한 대비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토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납입 기간에 대한 고민 또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22세. 굉장히 젊은 대학생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납입이 가능한 여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20년 납도 물론 좋지만 30년 납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을 조금 더 적게 내면서 좀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표를 보면서 제가 보험사별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진단비와 수술비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하시고 계시는 암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조금 적으면 3천만 원에서 많으면 한 회사에서 1억까지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네. 실제로 제가 준비해드렸던 다른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이 다 암에 걸리시는 이력들이 좀 있어서 너무 겁이 많이 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업계 최고 한도인 2억까지도, 나이가 불과 20대밖에 안 됐는데도 2억까지 준비한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와 또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생각하셨을 때 참고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A사, B사, C사를 비교해 봤을 때 A사의 경우에는 암 진단비가 타사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B사와 C사를 봤을 때는 1억이나 8천만 원까지도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암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면 B사를 선택해서 좀 더 많은 진단비를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진단비와 같이 2대 진단비 또한 준비하실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A사에서 좀 더 많은 비용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암 5천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5천씩을 준비한다면 사실상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단비에 대해서 더욱더 큰 고민을 좀 덜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후유장애 또한 마찬가지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후유장애 또한 A사에서 독보적으로 많은 비용을 좀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후유장애에서는 치매라든지 어떤 암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뭐 내부 장기를 좀 절제하고 잘라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네. 후유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디스크나 인공관절 등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준비하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비용을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이제 수술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각사별로 1에서 5 정도 물론 있지만 B사 같은 경우에서는 1에서 7종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위에 대한 질병이라도 코드 숫자, 즉 질병을 해당하는 숫자가 좀 더 많은 회사에
많은 담보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받을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네. 수술비가 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신다면 B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사, B사 대비 C사는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아. 그래서 똑같은 내용, 뭐 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2대 진단비는 2천만 원에 뭐 후유장애 얼마에 수술비 얼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각 사별로 보험료별로 준비를 좀 비교해 보신다고 한다면 C사를 선택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준환 전문가께서 A사, B사, C사 이렇게 세 가지 보험사의 내용을 좀 특징을 가지고 비교해 주셨는데요. 사실 여기 생방송 중에는 세 개만 비교를 해드렸지만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손해보험사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고르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찾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로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양수지 전문가님,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은 20대이시니까 어른이 보험, 요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건데 요 어른이 보험하고 성인 보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 시청자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나이가 깡패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보험료라는 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저렴하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 이제 상담을 가보면 내가 옛날에 그거 보험 조금 더 준비해 놓을 걸 그때 좀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못했던 게 지금은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네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하는 기간을 30년으로 늘렸을 때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네. 내가 한 보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진단비, 후유장애, 수술비들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각 이제 상담을 나누시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를 보면서 조금 비교를 봐드린다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비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를 3천만 원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린이 보험은 한 보험에 최대 1억까지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성인보험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면 내가 암 진단비는 한 1억 정도는 준비해야지라고 한다면 두 개의 보험사를 합쳐서 1억으로 만드셔야 되는 이 불편함, 그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네. 어린이 보험은 이렇게 큰 진단비들을 큰 금액으로 더 성인보험보다 더 저렴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자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손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연령대가 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보험 증권과 어린이 보험의 증권을 한번 꼭 다시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양수진 전문가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어린이 보험은 이 성인 보험에 대해서 보상 한도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크기 때문에 30세 이하의 시청자님이 계시다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장 설계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핫 이슈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장 선택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30세 성인까지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30세 이하라면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대 진단비라고 하죠. 암, 뇌, 심장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까지 보상 한도가 정말 높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이 바로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넓고요. 또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만 진단을 받으셔도 납입 면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 무료 전화니까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걸어주시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여러분 자녀분들의 나이와 성별만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